앞 수업에 이어서 파라마그네틱 머티리얼에 대한 이론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함수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핀 자성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기술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모델이 있으니까 이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물성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관심 있는 물성은, 이 시스템에 관심 있는 물성은 자, 각각 하나하나의 스핀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큰 자성을 띠고 있는가, 그걸 내가 이제 대문자 m으로 쓸 거고, 얘는 I, 그러니까 각각의 입자 하나하나의 마그네틱 모먼트를 다 합하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요거 쓸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 쓸 거예요. 얘는 이제 우리가 1로 세팅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그네티제이션은 모든 스핀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굉장히 큰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든 애들이 마구잡이로 반은 업, 반은 다운을 향하고 있다. 그럼 이제 얘는 거의 0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자성을 띠지 않는 걸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온도의 함수로 이것의 연력학적인 통계학적인 평균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아니면 그것의 입자 하나당, 이걸 이제 자화 밀도라고 부르는, 마그네티전 덴서티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은 이 시스템이 워낙 간단한데,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다름 아닌 에너지, 전체 에너지를 그냥 마이너스 B로 나눠준 것에 불과하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평균 에너지만 계산하면, 그러면 그냥 마그네티제이션 물성도 다 계산하는 거죠. 사실 너무나 간단한 시스템에서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평균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 시스템을 계산하려면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면 모든 걸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션 펑션을 계산해 봅시다. 자, 파티션 펑션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썸이죠. 자, 모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페이지 스페이스에서 모든 점들을 다 더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는 이 페이지 스페이스가 비교적 단순해. 왜냐면 가능한 상태들이 디스크리트한 상태니까. 그래서 다 더한다는 건 뭘 더하는 거냐면, 모든 스핀들이 다 스핀업은 이런 상태,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뒤집힌 상태에서 뚜루루루 해서 모든 스핀이 다 마이너스인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전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의 n승. 가까이 스핀이 2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n개의 스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2의 n승이죠. 그러니까 페이지 스페이스의 부피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페이지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가 2의 n승계예요. 우리가 덧셈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죠. 누굴 더하느냐?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에너지. 네, 에너지는 마이너스 BSI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 계산은 전에 우리 열통 1 시간에 이미 한번 했죠. 그때 이제 이런 상호작용이 없을 때의 파티션 펑션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설명을 드렸었고,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어요. 얘는 뭐냐면, 스핀이 하나 있을 때의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고, 스핀이 하나 있을 때 파티션 펑션은 BS, 그거에 입자 하나 있을 때 파티션 펑션을 n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이 썸메이션 기호를 잘 연산을 하면 금방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호작용이 없을 때는 전체 파티션 펑션은 그냥 파티클 하나 파티션 펑션의 n승이다. n 팩토리얼은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이 경우에 n 팩토리얼은 나눌 필요가 없다. 자,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나누면 안 된다. 자, 파티션 펑션은 exponential 베타 b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b. 그래서 얘는 2배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베타 b의 n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파티션 펑션 알았으니까 평균 에너지는, 자, 에너지의 평균 값은 U는 파티션 펑션 록을 취한 다음에 베타로 편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얘는 자, 옛날에 했던 계산이니까 그냥 지나치게 자세히 하지 않아도 되겠죠? NB 로그 함수 미분하면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제 이래놓고 이제 온도로 다시 써놓을게요. KBT분의 B,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럼 마그네티제이션은 밀도는 소문자 m이라고 쓸게요. 얘는 뭐였냐면 n분의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값. 근데 마그네티제이션의 평균값은 에너지하고 그냥 에너지에다 마이너스 b로만 나눠주면 마그네티제이션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로 나눠주고 여기 n으로 다 나눠주면 얘는 남는 게 탄젠트 하이퍼볼릭 KBT B. 자, 그래서 이제 요 관계식을 유도하는 건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했으면 한번 다시 유도해 보시고요. 자, 이 결과는 뭐냐?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의 평균 마그네티제이션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걔한테 미치는 마그네틱 필드만 알면 된다 이거예요. 걔한테 미치는 마그네틱 필드가 B였죠. 그러면 걔를 KBT로 나눠서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마그네티제이션을 결정하는 게 마그네틱 필드도 있고 온도도 있으니까 그 두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항상 하는 일이죠. 이거는 이제 x축을 b로 하고 y축을 마그네티제이션 덴서티로 하면 b는 이제 마이너스를 택할 수도 있는데 음수값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이제 원점 대칭 함수이니까 뭐 굳이 뻔한 걸 그릴 필요는 없죠. 원점 대칭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그네티제이션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네요. 왜냐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니까. 자, 그래서 b의 함수로 보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어쩌고 저쩌고 b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게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의 특징은 0에서 선형적으로 출발해서 1로 수렴한다. 이게 탄젠트 하이퍼볼릭이죠. 음수 뭐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라마그네틱 이론을 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그네티제이션은 자, M0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냐면 외부 자기장이 0일 때의 마그네티제이션을 특별히 스폰테이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내가 자석을 갖다 대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 자석이 되느냐 이걸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해서 자발자기화, 혹은 영어로는 spontaneous magnetism. 자, 이 파라마그네틱 물질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0이란 뜻이야. 이게 파라마그네티즘의 뜻이에요.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을 갖다 대면, 혹은 이제 외부에서 자석을 갖다 대면 그 자석 때문에 얘도 자석이 되죠. 그렇죠? 외부 자기장의 0이 아니면 이만큼의 마그네티즘이 생기잖아. 그래서 자석에는 달라붙어요. 자석에는 달라붙지만 외부 자기장이 0이면 꽝이다. 자기 스스로 자석이 안 되는 그런 걸 파라마그네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또 이 자석의 물성을 결정하는 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막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고, 그 얘는 이제 자기 스스로는 자석이 안 되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을 갖다 대면 자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질은 자기장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는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은 뭐 자기장을 조금 가해도 금방 큰 자석이 된, 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떤 거로 표현하냐면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하냐면,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suscepti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susceptibility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감수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감수라는 말은 감수성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감수성. 쟤는 감수성이 뛰어나, 높아. 그러면 누가 어떤 감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감정적인 메시지를 아주 쉽게 잘 받아들이고 동화된 그런 걸 우리가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susceptibility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외부에서 자기장을 가했을 때 얼마나 쉽게 자성을 만들어 띄느냐,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카이라고 쓰고요. 이 정의는 뭐냐면, 너의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얼마만큼 유도가 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특별히 여기 제로를 붙여서 현재 자기장이 0이었을 때, 자, 내가 여기 너가 있는데 내가 자성을 딱 갖다 대기 시작할 때 그 자성이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는가,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앞에 마그네티제이션 다 계산해 놨으니까 이제 미분하면, 탄젠트 함수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1이죠. 세컨된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일단 kbt 분의 1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분의 이거의 제곱인데, 여기 이제 b에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0일 때 1이니까 남는 거는 kbt 분의 이 물질의, 파라마그네틱 물질의 감수성을 결정하는 것은 온도구나. 온도가 낮으면 얘는 자기적인 감수성이 매우 높아.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온도가 낮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금방 반응하는 거고, 온도가 낮으면 잘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susceptibility가 온도의 역수에 비례하는 것을 큐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큐리의 법칙. 그 온도가 낮을수록 반응을 잘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염병의 이론에서도 susceptible이란 말이 이제 있어요. 전염병을 잠깐 할까요? 전염병을 이제 기술하는 모형 중에 하나가 SIR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모델은 뭐냐면, S가 뜻하는 게 뭐냐면 susceptible, 그 다음에 I가 의미하는 게 infected. 저 R이 의미하는 건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recovered 혹은 removed를 뜻해요. 자, 무슨 뜻인지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자, I는 전체 개체 중에서 현재 감염되어 있는 그 개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susceptible은 아직 감염이 되지 않았지만 infected 개체를 만나서 감염될 여지가 있는 사람들, 아직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직 그렇지만 면역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R은 뭐냐면 감염이 됐다가 회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감염을 해서 면역성을 갖고 회복되거나, 아니면 불행하지만
이제 감염의 결과로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다시는 감염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면역성을 띄었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그런 걸 뜻해요. 그래서 매번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걸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새로 인펙티드 된 사람이 얼마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R 스테이트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매번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셉터블이 이제 들어가요. 우리가 전염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S 상태에 있는 사람이 I 상태로 가는 것을 이제 막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상태에 있는 것을 이 R 상태로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죠. 여기서 R은 이제 removed가 아니라 이제 recovered. 그래서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이제 여기 관여하는 거고, 여기 이제 방역이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이 SIR 모델에 대해서 약간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제 SIR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이건 뭘까요? susceptible 건강한 사람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되는 게 이런 게 보고되고 있잖아요. 이건 매일 단위 시간당 새로 감염자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가. 그 다음에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복되는가, recovered state로 가는가. 한번 이거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해요. 자, 이 운동 방정식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I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려면 감염된 사람이 필요하고 그 감염된 사람과 susceptible인 사람이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뭐 이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거에 다 의존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런 모형, 실질적인 모형이 아니라 이것의 수학적인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 제일 단순한 이제 모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단순한 모형을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들을 알 수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실제 복잡한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인펙티드는 어떻게 생겨야죠? 인펙티드는 어떻게 생기냐면 감염된 사람과 인펙티드가 만나야 되겠죠. 둘이 동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100명 있고 서셉터블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럼 감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전부 100 곱하기 100이 되겠죠. 1번 사람이 100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2번 사람이 100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감염 레이트가 필요한, 만난다고 해서 다 감염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확률, 여기 사실 이 람다를 감염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감염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그런 걸 다 이제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인펙티가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 중에서 일부가 계속 R 스테이트로 넘어가겠죠. 이제 뮤는 그 사람이 R 스테이트로 하루 단위 시간 동안 넘어갈 확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R 스테이트는 I 스테이트에서 넘어온 사람이 R 스테이트를 이제 증가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스테이트는 자, 요 람다의 프로세스만큼 S 스테이트에 있는 개체 수는 줄어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일 단순한 SIR 모형이라고 불러요. 모형. 이건 굉장히 이제 강조드리지만 실제 현상을 기술하는 데는 많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이제 수학적인 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의 수학적인 그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언더라인 미케니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감염 초기에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감염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생겨나는가. 그 감염 초기에는 아이가 이제 굉장히 작고요. 리커버드는 더 작으니까 이제 리커버드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 이제 아이만 이제 고려를 하면 아이만 고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는 거 감염 초기예요. 감염 초기에는 아이, 그다음에 서셉터블은 건강한 사람인데 전 국민이 다 있고,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감염된 사람이 조금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조금 빠지는 건 이제 무시할 수 있겠죠. 감염 초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원래 요 방정식을 따라서 막 시간에 대해서 변할 텐데,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감염 초기에 뭐 20-30명 감염됐다 그러면은 1,000만 명 빼기 뭐 2-3명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이 되고, 감염 초기에 그러면 이제 얘를 풀면 어떻게 돼요? 누구를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 게 되네요.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제일 쉬운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는 여기 이제 초기 조건 exponential,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어느 날 한 명이 들어왔다. 한 명의 감염자가 들어왔으면 그 감염자가 어떻게 늘어나는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혹은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자, 이 감염이 무서운 이유가 이 감염 초기에 이 감염자의 숫자가 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매일 여러 미디어에서 전 세계 감염자 수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커브들을 보시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이게 다 뭐냐면 이 지수적인 증가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수함수는 너무나 이제 극단적인 함수예요. 지수함수는 그냥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0에서 무한대가 된다. 거의 0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0에서 무한대가 되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며칠까지는 그래도 견딜 만한데 며칠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되는가? 그게 뭐예요? 이제 우리 TC라고 하면 그 TC가 뭐였어요? 자, 이제 지수함수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드렸죠. 여기가 1이 되는 정도. 제가 1이 되는 건 뭐냐면 람다 S0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시간이 감염병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 못 하느냐를 가르는 그런 일종의 골든 타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일주일이 됐더라. 그럼 그 일주일 내에 요 효과가 작용하지 않으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지수적으로 그냥 속절없이 증가하는 것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 내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을 컨트롤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TC, 골든 타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게 길다는 얘기는 감염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얘기고, 그럼 우리가 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약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제 늘리는 게 좋은 거예요. 얘를 늘리려면 람다를 줄이고 그 다음에 S0를 줄여야 되겠죠. 자, 람다는 뭐냐? 건강한 사람과 병에 걸린 사람이 만났을 때 감염되는 확률을 줄여야 돼. 자,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서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런 이유가 람다를 줄이는 거야. 우리가 개인 위생 열심히 하고 손 열심히 씻고, 그런 이유가 설사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 확률을 낮출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개인 위생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S0는 어떻게 줄여요? S0는 전체 인구라고 했는데 S0 어떻게 줄이나? 여기서 S0가 전체 인구라고 했지만
감염자가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의 집단의 숫자예요. 그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이 숫자를 어떻게 줄여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요새 하고 있는 사회적인 거리두기죠. 서로 만나는 거리를 널찍널찍하게 두면 원래 감염자 한 사람이 하루에 한 100명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그 숫자가 뭐 10명으로 줄어든다. 그럼 골든타임이 10배로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제 의료적인 방법을 통해서 감염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이 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미 걔는 지수적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는 거라서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개입을 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컨트롤이 못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유럽이 지금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 추세가 보이긴 하지만 이미 그 골든타임을 넘어서 그런 노력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susceptible이란 단어 뜻을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내용은 시의적으로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진도랑 저는 무관한 부분이고요. 다시 진도로 되돌아가겠습니다.